개만큼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동물은 없을 겁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지만 욕설을 비롯해 나쁜 것에 대한 은유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집을 지키며 남은 음식을 먹고 자라다 복날 단백질 보충으로 쓰였던 기억이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개는 가족의 일원이자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소중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꽁꽁 얼어붙은 들판을 헤매며 인간을 해치기도 했던 무서운 늑대가 기이한 변종으로 거듭나 성격도 청천연색이어서 소처럼 온순한가 하면 살쾡이처럼 괴팍하고 고양이만큼이나 영특한가 하면 코요테처럼 아첨에 능하며 늑대처럼 용감한가 하면 여우처럼 교활하고 말처럼 기상이 준수한가 하면 곰처럼 외로움을 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동물이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처럼 인간의 반려견이 되어 삭막한 시대에 주인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동물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개가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됐을까요? 최근 고양이도 반려동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고양이가 인간과 함께한 시간은 도시 발달 이후로 고작 6,000년 남짓되지만 개는 5만 년 전부터 유구한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왜 개가 반려동물로 선택됐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한 게 개는 인간의 사냥감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식동물인 늑대에서 분화했으니 인간에게 아주 위험한 동물이었고 반면 말이나 소처럼 고기가 많은 것도 아니요 양이나 염소처럼 그 털이 좋은 것도 아니었기에 굳이 사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감수성입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 혹독한 빙하기 시절 사람들은 흩어져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사냥으로 연명했는데 그 끔찍한 고립감을 달래준 게 개였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동물 중 지능은 침팬지가 높지만 EQ, 즉 감성지수는 개가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처럼 서로 눈을 마주치는 습성이 있는 늑대는 인간의 감성을 유리해 줄 수 있었기에 그야말로 늑대의 치명적인 유혹이 인간의 역사를 바꾼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는 결코 너절하고 어리숙한 동물도 단순하고 뻔한 동물이 아님을 유명 지명 유래와 최근의 사건에서 인간과 긴 동업적 역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명확하게 찾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거령현, 오늘날의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에 살던 김계인은 충직하고 총명한 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잔치에 초대된 개인은 집을 나섭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인지 그날따라 유독 그 충직한 개는 그를 끝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동네 잔치에서 걸쭉하게 취한 김계인은 오늘날의 상리 부근에 풀밭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잠들어 버렸습니다. 때마침 들불이 일어나 김계인이 누워있는 곳까지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계속 번져오는데도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주인을 깨우기에 그가 기르던 개는 짖기도 해보고 옷을 물고 흔들어 보기도 했지만 이미 만취한 그를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개는 근처에 있는 개울가로 뛰어들어 몸을 적신 다음 들불 위를 뒹굴어 불을 끄려 했습니다. 들불이 그의 주인에게 닿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이런 행동을 반복해 결국 불은 진압했지만 개인의 개는 모든 체력을 다 소진한 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김계인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니 검게 그을린 자신의 주변과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자신의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의 개를 보고 몹시 슬퍼하며 개의 죽음을 묻어두고 개를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지팡이를 개의 무덤 앞에 꽂았습니다. 나중에 이 지팡이가 실제 나무로 자라게 되었고 훗날 개오자와 나무수를 합하여 이 고장의 이름을 오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옛날 옛적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짐승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공공연히 큰 은혜를 저버린다네. 주인이 위태로울 때 주인 위에 죽지 않는다면 어찌 좋기 개와 한 가지로 논할 수 있겠는가. 훗날 어떤 이가
오수의 개 이야기를 듣고 견곡분이라 하여 지어진 시라고 합니다. 사람은 짐승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공공연히 큰 은혜를 저버린다네 라는 구절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은 돌이켜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닐까 가을바람과 함께 생각의 꼬리를 물어봅니다. 치매 환자인 90대 할머니가 한밤중 집을 나와 길을 잃고 쓰러지자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도 할머니 곁을 지킨 반려견이 명예 구조견으로 임명돼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난무하며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작금의 세태에도 단연 돋보이는 뉴스이자 미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지난 6일 홍성소방서에서 반려견 백구 연령 4세를 전국 1호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하고 소방교 계급장을 수여했는데 전국에서 반려견이 명예 구조견으로 임명된 건 백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건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8월 25일 새벽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어젯밤 집을 나가신 것 같다는 사고 신고가 경찰과 119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 사는 김모 할머니의 딸로 치매 환자인 93세 어머니가 밤새 사라져 버렸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집 근처와 마을 주변 수색에 나섰는데 인근 농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할머니가 마을 밖으로 벗어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할머니가 집을 나간 시간을 24일 오후 11시쯤으로 추정했습니다. 할머니 수색에 소방서 구조대원과 의용소방대, 방범대 등도 추가로 투입됐지만 신고 하루가 지난 26일 오전까지도 할머니의 행방은 우리무중이었습니다. 당시 지역에는 폭우까지 내려 고령의 할머니가 버티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경찰과 구조대원은 물론 가족과 마을 주민들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때 7중 추정 40시간 만인 26일 오후 3시 30분쯤 경찰의 열화상 탐지용 드론 화면에 작은 생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집에서 2km쯤 떨어진 논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던 김 할머니 곁을 지키던 반려견 백구의 체온이 드론을 통해 포착된 것입니다. 경찰과 119 구급대가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백구는 할머니 가슴에 기대고 있던 상태였는데 저체온증을 호소하던 할머니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3년 전 길에 버려졌던 유기견 백구는 큰 개에 물려 다쳤고 이를 발견한 할머니와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번에는 백구가 할머니에게 장택빛 속에서도 꼬박 이틀간을 지키며 생명을 구해줘 코로나19로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백구가 보여준 것은 주인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행동 그 이상으로 사람도 하기 어려운 지극한 효를 실천으로 행하여 숙연함과 감동을 오수에 충견 못지않게 인간세에 던져주지 않았나 생각해보며 잠깐 신문에 나왔다 이슈에서 사라졌지만 교과서에 실린 충견과 충분하게 비교될 수 있는 백구라 예찬해봅니다. 옥시토신은 그리스어로 일찍 태어난다는 뜻인데 아기를 낳을 때 산모의 뇌하 수치에서 가장 많이 분비되는 분만 촉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물질 옥시토신은 혼자 있을 때는 잘 분비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서 외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독거인들에게 반려견은 무척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 실제 반려견은 사람의 정서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견과 눈을 맞춘 후 옥시토신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옥시토신 농도가 주인은 300%, 반려견은 130% 모두 상승했습니다. 사람과 개가 친밀감을 느끼는 과학적 근거가 밝혀진 셈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일이 심혈관 질환 발생과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연구팀은 40에서 80세 사이 340만 명의 스웨덴 사람들을 대상으로 12년간 광범위하게 조사했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키우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은 33%, 심혈관 발생 위험은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경우 반려견을 통해서나마
산책하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외로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반려견에서 위안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견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얼마 전에 다리를 다친 러셀 존스 씨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절뚝거리며 걸어가자 뒤따라오던 반려견 역시 앞다리 한쪽을 들고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주인은 걱정이 돼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반려견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반려견은 실제 다친 게 아니라 다리가 불편한 주인의 아픔에 공감을 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주인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픔까지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개들의 효심과 주인에 대한 묵직한 충성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인간들이 지켜세운 명성이 언제까지 유의할는지 부질없고 가치없는 상념에 잠겨봅니다. 반려견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반려견을 죽을 때까지 키우는 경우가 12%, 5년 미만 키우는 경우는 70%, 버려지는 반려견은 20%로 1년에 10만 마리가 넘어서고 있는데, 도심에는 CCTV가 있고 가까우면 찾아올까봐 제주도까지 원정 가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없어 그 심정들을 이해할 마음적 공간이 없다는 게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